왜 아멘 안 해? 그렇죠. 이게 죄면 공산주의지. 교회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지금. 네. 이게 저는 기자질 30년 해보면서 가장 클리어하고 통쾌한 순간이었거든요, 사실.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을 압수수색한다는 게 항상 거의 신성불가침이었고, 뭐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만 했다가 바로 집단 린치당해가지고 무슨 뭐 교회 세금 얘기하면 그렇죠. 종교 탄압이라고. 근데 외국은 왜 내지 그러면? 종교 번번이 입법에 실패를 했죠, 실제. 그런데 그걸 했어. 어떻게 평가하세요? 실제로 이제 김용남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죠. 본인도 이제 수원에서 지역구로 출마를 한 적이 있다 보니까, 야, 수원에서 수원 중앙교회 김장한 목사 극동방송을 압수수색을 해? 이건 어마어마한 진짜로 너무 마치 큰 기사예요. 모험을 한다. 이제 특검이 그런 이유로 이제 얘기를 하죠.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어느 정도 속도 조절 뭐 이런 강도 조절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죠. 의원님들 중에도 그런 정도로 굉장히 이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그동안 검찰에서 진작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성역 없이 했어야 될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특검이 온갖 부담을 안고 다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선 때 이렇게 보면 제가 정책 실무를 총괄하면서 보니까 네. 진짜 성역화되어 있는 게 뭐냐면 표를 가지고 이제 일종의 거래를 하는 듯이 하면서 청구서를 왕창 이제 들이미는 거죠. 어떤 각 종교별로. 각 종교별로 쭉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불교다 그러면 이제 성보박물관 어느 거를 져야 된다. 문화재 뭐뭐 관리하는 거에 문화재 관리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얼마를 증액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쭉 항목별로 해서 전체가 들어오는데 전체 들어오는 걸 다 하면은 한 3조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받을 수는 없는 거고, 거기서 이제 꼭 필요한 것들을 또 선별하고 같이 미팅하고 하면서 좀 줄이고 해서 이제 공약화를 하죠. 여러 종교들이 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소위 소수종교도 일부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일종의 이제 표를 가지고 우리 어느 정도 표야 하고 하다 보니까 대선 후보라든지 각 지역에서의 후보들 이런 사람들이 꼼짝마라로 늘 볼모처럼 자꾸 한 경우가 관행처럼 온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할 부분, 불법이 있다면 그건 엄벌을 해야 되는 거니까. 성역을 탈피하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적 효과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다른 특검에 비해서 상당히 좀 반경이 좀 좁단 말이에요, 사건이. 네네. 그래서 뭐 특별히 우리가 예상 외의 어떤 그런 사이다 샷이 주로 저는 이제 김건희 특검 쪽에서 많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워낙 뭐 16개나 되니까 다양하고 우리 모르는 것도 나올 수가 있고. 근데 의외로 최상병 특검에서 이제 로비 과정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가 나왔으니까 지금 네네. 과감하게 했겠죠. 예, 이철규 씨도 뭐 자기는 자기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왜 구명을 하겠냐 이렇게 말했지만 아무 근거가 없는데 압수수색을 해요. 그러니까 임종근인가 자기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더 이상하지. 나는 조금 전에 이철규 성명이 일면식도 없는데 내가 왜 로비를 했겠느냐인데, 일면식이 없는데도 로비를 했다면 그거는 누군가의 확실히 그 부위의 영향력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쉽게 예상할 수 있죠. 그렇죠. 보통 일면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웬만한 경우에는 그게 합리적으로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반론이야, 변론이야. 네. 근데 이 경우는 안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단지 지금 뭐 순복음교회나 극동방송 쪽도 보면은 자기들은 특별히 그래서 뭐 전화한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향력 행사 같은 건 없었다는 취지로 지금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지 전화번호 정도, 통화 내역 정도 있는 거 가지고 압수수색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김장한 목사 같은 경우는 기도만 해줬다라고 얘기를 그렇지. 하잖아요. 마이크 잡고 지금 말씀하시기를. 왜 아멘 안 해? 그렇죠. 이게 죄면 공산주의지 이러면서. 기도만 했으면 압수수색을 할 리가 있겠어요. 기도를 무슨 뭐 어디서 고성방가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기도만 했다면 정말. 그런데 자기 뭔가 이제 시인하는 거죠. 앞뒤의 관계가 보시면 6일 전, 이 사고 나기 6일 전에 그 해병 이사단에 가서 뭐 정신교육 하듯이 정훈하듯이 설교처럼 그것도 있고 기도도 했고,
그게 웬만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자기가 그런 어떤 관계 때문에 더 나섰겠죠. 그러면서 이제 또 거슬러 가면 김건희가 뭐 가서 성경 공부를 했네, 구약을 달달 외우네, 뭐 이런 이제 원천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 경로까지 이어지는 그 인과관계 속에서 인적인 네트워크, 극동방송의 뭐 한모 씨라는 분과 그다음에 뭐 군종 목사라고 하는 백땡땡 등등등 이런 어떤 인적인 관계 고리에서 분명히 통화하면서 압력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압수수색을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800, 7070이 뒤늦게 이종섭에 의해서 2년 만에 윤석열이 한 전화였다라고 하는 게 팩트로 확인은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거를 특검에서 진짜 그게 윤석열이었다 이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보도 나온 거 상으로는 런종섭이 이제 윤석열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것도 혹시나 마지막 순간까지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초창기부터 김건희로 의심을 했잖아요. 왜 그 의심을 갖느냐면요. 그 시간에 윤석열 주재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죠. 회의를 하다가 다른 멤버들이 있는데 그렇게 전화를 했다면 딴 멤버들이 들었든지 봤든지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대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조금 안 믿기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윤석열이 핸드폰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면 자기 개인 폰으로 항상 뭐 연락할 때란 말이에요. 아, 참. 그리고 윤희했다 그러면요. 네. 예를 들어서 원희룡하고는 32분에 걸쳐서 했습니다. 런종섭하고는 2분 몇 초였을 거예요. 그러면 윤희하는데 보좌관한테 전화하는 경우가 잘 없죠. 그렇죠. 그냥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희룡 같은 경우 옆에 수행하던 보좌관 번호로 갔단 말이에요. 언론에 다 알려졌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지금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네네. 원희룡은 21분부터 53분까지 4차례 걸쳐서 32분 아니에요. 이 시간이 그죠? 네. 네. 이종섭은 2분 28초 한 걸로 돼 있단 2분 말이에요. 정도 했고 네. 그러면 아마 이종섭 씨는 직접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원희룡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제보 받은 걸로 수행하던 그 보좌관한테 가서 그거를 원을 바꿔줬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유리했을 것 같으면 평상시 직접 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직접 하지. 느낌에. 그럼요. 이거 뭐 추정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800, 0707이, 7070이 네. 김건희일 것이다. 그렇게 추론이 능히 되죠. 같이 있는 자리에서 했으면 남들이 본 게 있을 것이고. 이종섭이 계속 윤석열이라고 지금 얘기해요. 그게 혹시 마지막에도 카바를 치는 거 아닌가 하는. 실제로 이종섭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질의받았을 때도 그거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번 2년 만에 대통령이라고 밝히는 게 훨씬 낫지 그림이. 예. 그죠? 이제 이게 대통령의 그러면서 했던 말이 그 지시는 정당했다라는 취지로 쉴드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국정농단이 돼버려. 요 시점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쉴드치기 위해서 윤석열이라고 거짓말하고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는 거죠. 요 시점에 왜 그러면 원희룡한테도 했냐고 의구심을 갖는 시청자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이상하죠 원희룡. 아니 요 때가요. 네. 그 소위 양평고속도로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기자회견 한 날이 7월 7일인가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여파가 계속 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같이 묶여 있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이 그 통화한 날 그쯤이. 사안은 다르지만 네네. 이게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큰 악재들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자, 그래서 더구나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우리 최상병 특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사의 사진인데 전두환이랑 김장한 목사랑 강남의 고급 식당에서 밥 먹는 거야. 요 날이 12.12 기념일이야. 어? 구테타 기념일 날. 그러던 잡니다. 김장하는. 누구대에 걸쳐서 독재와 함께 했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요거 생각나시죠, 여러분들? 이게 결정적으로 사실 기독교계, 보수 기독교 교단이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표면화한 사건이었어요. 여기에 앞장섰던 게 김장한이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누구지?
그분 돌아가신 날인데 조용기 목사. 조용기 목사 네. 장례식장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한번 보시죠. 김장한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한번 오정현 목사님 양반이 영영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석열 믿음의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대통령 후보로서의 모든 만남과 지혜와 명철을 띠띠어 주시사 한국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며 자, 이게 결국 대통령 되는데 기여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네. 내란의 책임도 있는 거야, 이분들이. 이분들이 기도발이 있겠죠. 유명한 목사님들이니까 그냥 형식적 기도였다라고 얘기 안 하겠지. 저는 이제 더 제가 마음속에 이제 분노가 치밀고 하는 게 제가 수기 노트도 공개했지만 무속에 대한 대책회의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차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회의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보면 대선 캠프에서 그런 논란이 있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매번 뭐 건진이 어쩌다 천공이 어쩌다 나올 때마다 이제 그런 대책회의로 그러면 불교 같으면 그런 무속 같으면은 뭐 봉은사를 가서 뭐 해수관음상 앞에서 뭐 참배하는 모습을 연출한다. 뭐 저 단양 구인사 천태종 본산에 가서 뭐 주지스님 아련을 하고 뭘 한다. 뭐 이런 식의 걸로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이런 논란이 나올 때마다 이제 뭐 여의도 순부금교회를 가서 뭐를 하고 뭐 장례식 이런 데 가서 지금 일부러 더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런 연출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냥 또 그렇게만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국정을 하면서 무속 관련 논란, 그다음에 소수 종교와 이런 논란이 지속돼 왔잖아요. 전체 국정에 영향을 굉장히 미쳤다. 이제까지 역대 정권 중에 이 정도로 종교 얘기가 계속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 이 사안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김문수 등이 마지막 그 저항 전선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당했어, 우리 보수 기독교계와 내란당 함께 할 거야 이러면서 종교 탄압에 맞서는 일종의 정치적 연대 같은 거를 지금 꾸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나름대로 지난번에 모스탄의 정치적 연대와는 좀 다른 좀 구체성을 가지고 저항 전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최상병 특검의 성공과 내란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자, 모스탄 얘기 잠깐만 드리고, 실제로 모스탄 때 요거는 약간 좀 코미디에 그친 게 나선 선수들 자체가 조금 한심한 선수들 위주로 했었어. 이를테면은 황교안 같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탄도 아직 우리가 지금 그 끝난 카드가 아니에요. 네. 계속 우리가 관심 가져야 돼요. 뺏기지 않는 방법을 여러분들 알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안에서는 뭐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한계에 달했다. 이게 중요한 거는 미국이 함께 하고, 미국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혈맹의 이야기고. 미국에서 가서 계속 이 압력을 가해달라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황교안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서니까 약간 코미디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모스탄이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 와중에 이제 김문수가 보수 교단이랑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하는 것이고,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거는 지금 요건데, 요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통일교도 간단한 세력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네, 김건희 특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소환 조사. 결국 윤영호를 이제 소환하는데 이런 자료까지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통일교 청년 조직으로 김건희 별동부대를 만들라. 건진법사 고위 간부 문자 확보. 실제로 통일교 상당수가 당원으로 들어갔다 하는 내용도 지금 이런 교신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죠. 네, 신천지랑 통일교. 실제 엊그제 압수수색할 때 보시면 그 천원궁 가평 그 정문 앞에 젊은 청년들이잖아요. 다 홀리 무슨 맘인가 뭐 해가지고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
그리고 그 통일교를 볼 때는 그들의 이제 내부 그 분열 사항이 있잖아요. 한학자 총재와 그다음에 삼남, 칠남 뭐 등등의 여러 그 건들을 잘 분리해서 봐야지 나중에 저 캄보디아 건 이런 것까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